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신 분들은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문제는 전매는 힘들겠죠. 지금 전매 안 돼요. 도대체 분양가는 얼마까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00억. 그럼 강남은? 비싸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실 기간은 길 거예요. 대출이 다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데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 공급이 너무 많다. 월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으로 추가해서 이자를 내야 되네.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세요.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내 인건비는 안 올라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현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입주하는 맞죠? 것들이 있죠. 네. 입주를 시작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죠.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근데 입지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원래 수요가 있는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원주로 쪽이나 아니면 청담 그리고 도산대로 쪽. 공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까, 아니면 공실기가 얼마나 갈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공실 기간은 길 거예요. 꽤 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이자가 세요. 기본 단가 자체가 기존 다 10억 넘어가고 20억 그렇죠. 넘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비싸죠. 예. 대출이 다 나올까 안 나올까도 입주 앞두고 분양 받으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 나온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60% 이상 다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은 보통 한 뭐 12억 뭐 10억대 뭐 이렇게 몇 억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뭐 이자만 내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금리 5%만 잡아도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그럼 이득을 안 본다고 해도 그만큼의 이자가 월세에 책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번쩍치기는 해야 되는 부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소화는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는 되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막 많이 한꺼번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기도 지금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펜트힐 열렸죠. 그럼 8월인가 이제 아츠노전 열릴 거란 말이에요. 루치아도선도 열려요. 그러면은 물론 이런 오피스텔 수요층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겠지만, 반대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을 추가해서 이자를 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요 정도는 좀 감수하시더라도 일단은 들어오겠다 하면, 마음에 들고 계약을 하자 하면 맞추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예, 욕심이라는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전매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이동 더라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기도 뭐 되네 안 되네 말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계속 맞춰주고 있단 말이죠. 구이동이 원래 그 정도 가격대 오피스텔 수요가 있는 쪽은 아니에요. 맞죠. 예. 건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건대 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강남 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예. 너무 많다. 그래서 맞죠. 그런 부분에 뭐 도생을 받으신 분도 있고 오피스텔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계약하자 하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세요. 그렇죠. 그 공실기를 줄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공실 기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일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개사분들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세입자분들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 조건이 뭐 전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단기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월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그중에 이런 조건으로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입자가 맞춰지면, 그냥 웬만하면 하시는 게, 한 1, 2년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순환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더라도. 예. 근데 저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아니잖아요. 안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선택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실 기간을 하더라도 난 이 가격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공실로 놔두시는 거고. 근데 정말 운 좋게 이게 딱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공급이 많다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되게 많이 공급이 됐다. 그럼 고가격대에 공급된 게 또 있느냐? 올해 없어요. 그건 맞아요. 네, 강남 쪽에 없어요. 이게 스탑 될 거예요. 지금 일단은 PF가 안 열리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요것들이 이제 뭐 준공되는 것까지 제일 늦은 게 한 26년인가? 아무튼 그럴 텐데, 싹 다 되고 나서는 없어요. 한동안 공급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 비슷한 것들이. 맞아요. 없어요. 좀 더 높은 가격에 뭔가가 또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고 한번 순환이 되고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입주장보다는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수원할 때는 조금 또 나아질 거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임대료가 이제 임대가가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오피스텔 최소 이자보다만큼은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금리 예측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섣불리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시는 게 맞다. 이득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일단 리스크 줄이는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전매는 힘들겠죠, 그죠?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솔직히 뭐 그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전매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전매 계약이 뚝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뭐 일단은 뭐 진행을 해보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죠. 예, 쉽지는 않죠. 않다. 네. 펜트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하고 나서 바로. 네. 근데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죠. 그건 지금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부동산 상황이랑 결과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매매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 저 지인분도 이제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강남권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좀 고민이 돼서 전 한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거고 제가 알고 계신 이제 부동산 대표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일단은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죠. 입지에 따라서 수요층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는 이제 해당 현장의 이제 컨디션, 내부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들이 많아요. 아,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 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없어갖고 선택할 데가 없다. 그럼 공실 나오면 그냥 계약인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은 일단 수요자분들이 훨씬 선택지가 수요자 우위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맞춰야 돼. 흐름 따라 가야죠. 몇 년 후에는 이제 그게 또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월세가 그렇게 비싼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월세는 이런 것 같아요. 월세는 계속 꾸준히 올라갔어요. 월세는 정말 꾸준히 올라갔고 작게나마라도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와 이제 새로 공급되는 것들의 공사 단가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분양가가 좀 많이 튀었죠. 많이 튀었으니까 이제 이질감이나 이런 게 좀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뭐든 이제 되면 소화는 돼요.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또 뭐예요? 도대체 분양가는 얼마까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느 마지노선 지금도 솔직히 분양 현장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분양가들은 저나 아니면 다른 일반 분들이 볼 수 있는 분양가는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경기 안 타시는 분들 어찌 보면 사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는 거고 거의 1% 안에 드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분양가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럼 이런 분양가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네. 하죠. 다른 지역 아파트 서울 지역에서 이제 뭐 분양 나오는 것들도 보면 10억 미만인 것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것뿐이지 하지만 분양가는 조금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극화에서 여기 상위도 많이 올라갔고 양극화 밑에 있는 물건들도 솔직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조금 다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럼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떨어지진 않죠.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내 인건비는 안 올라가는 거죠? 분양가 1억이 오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뭐 아파트 공급 면적 아니면 뭐 오피스텔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하면 1억 넘기는 거 많지 않아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다 전용 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피스텔은 갑자기 2배 넘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도 한 그게 30, 40% 갑자기 올라가게 보이는 거고. 근데 아직도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평당가가 공급 면적이나 아니면 계약 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뭐 평당 3천짜리인데 무슨 갑자기 분양가가 1억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용 면적 기준이냐 공급 면적 기준이냐 요거를 일단 살펴보시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분양가나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것들은 다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이라 그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 하시면 이렇게 되실 거고. 기사에도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당가 그러면은 아직 그게 전달이 좀 더 쉽고 이해가 빠르니까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크로 브리핑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여의도 오피스텔 다 평당가 오래됐잖아요. 15년이 넘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거랑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찌 됐건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라서 기준점을 일단 동일하게 잡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아 그러면 지금 강남에 이번에 이제 입주장이 열리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올랐겠죠? 호가가 오른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일단 실거래가 돼야 되는 그건 일단은 있으니까. 거래가 돼야 그게 인정이 되고, 이 가격에 이걸 구매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20억에 보냐는데 100억.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호가잖아. 호가잖아요. 아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걸 받잖아요 이제. 네. 감정평가는 분양가보다는 높아졌겠죠? 보통은 높게 나오죠. 보통은 높게 나오는, 왜냐하면은 분양가라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되면 일단은 건물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시간도 지났고, 분양 당시보다는 2년이든 4년이든 시간도 지났고, 그럼 그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보통은 높게 나오는데, 보통은 그런데 상황을 봐야죠. 지금 경기 상황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올랐을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그 그거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해봐야 아는 거라서. 보통은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그렇죠. 네, 분양가보다는 더 높게 나온다. 네, 왜냐면 시간이 지나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오피스텔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대지지분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내가 주거를 쓰든 업무를 쓰든 그걸 이제 취득을 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땅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비싼 이유는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지 땅값 자체는 주거 전용 지역이랑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요.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신 분들은 뭐 큰일 났다, 아니면 진짜 망했다, 뭐 이런 뭐 자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실만 하니까 하셨을 거고, 좀 희망적이나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입이 힘든 강남 지역에, 강남 땅에, 그것도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의 땅을 구매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제 대지 지분 한 번씩 더 보시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거래된 내역이나 실거래가나 이런 걸 보고 비교하시면, 이렇게 올랐구나, 이 정도 금액의 값어치를 하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지금 현재 이 정도 값어치는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입주 앞두고 계신 분들, 만약 임대가 이런 거 많이 걱정이 되시면 주변에 있는 뭐 부동산에 이런 데 많이들 말씀하셔서 많이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영상 끼깔나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네.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저도 이제 강남 지역에 다른 대표님들한테 부탁도 드릴 그럼요. 거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을 내면은 저도 할 거고. 빨리 중개사 따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일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공실기는 어느 정도 있을 거를 감안을 하셔라. 그렇죠. 그리고 뭐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세입자 있으면 웬만하면 맞춰주셔라. 조금의 손해 손해를 보셔도 보셔도. 1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1년?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보통은 1년 계약 하시니까. 공실기가 1년밖에 안 될까요? 아니 들어오는 세입자 계약 기간이 그거 말고 공실기가. 더 길 수도 있죠. 그건 모른다니까요. 선택에 따라 다 달라져. 그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호실이라 그래도 내가 이거 제일 좋은 호실이야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먼저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이자 내는 비용이나 아니면 다 현금 주고 사셨다, 그러면은 뭐 아유 상관없지. 그런 관계 없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다 그냥 현금 주고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관계 없으시죠. 그냥 난 이 가격 아니면 안 해라고,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어떤 뭐 영상이든 어떤 뭐 글이든 보면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은 하실만 하신 분들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쳐다보실 수 있는 분들이 쳐다보고 그걸 그쵸? 하신 분들이라서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뭐 안 들어도 돼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건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시고 지금 입주를 앞뒀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가 한 곳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유튜브 영상으로 아주 이쁘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부동산 대표님들과도 연결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이주석 실장님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되시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율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